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한용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자동차가 아니고요. 오늘 리뷰할 것은 모터 트렌드입니다. 모터 트렌드 잡지에 올해의 차로 제네시스 G70이 실렸기 때문이죠. 제네시스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터 트렌드의 카 오브 더 이어를 제네시스 G70이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엄청난 극찬을 받은 G70인데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처음 보는 분들이어서 G70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렇게 실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사실 모터 트렌드라는 게 하나의 잡지에 불과한데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리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모터 트렌드라고 하면 북미 올해의 차를 뽑는 모든 매거진들을 합친 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는 북미 올해의 차와 모터 트렌드 올해의 차를 다 받았는데, 근데 모터 트렌드 올해의 차를 더 중요한 상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모터 트렌드 올해의 차를 받았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경사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개의 자동차를 골라서 테스트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네요. A6, A7, 그리고 혼다 인사이트, 현대 벨로스터. 반가운 얼굴이에요. 차종별로 이제 그 스펙들을 쭉 적어 놨는데, 출력이 152마력이면 하이브리드 측은 좋은 거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가 가장 느린 차가 아니야, 가장 느린 차는 현대 벨로스터야 라고 써 있네요. 현대 벨로스터 2.0이 아마 가장 느린 모양이에요. 농담 같은 게 들어 있고요. 대망의 대망의 올해의 차 스타 이즈 본 이라고 해서 모터 트렌드 카 오브 더 이어 2019 아주 빛나는 그런 상을 수상했습니다. 제네시스 G70이 올해의 차를 받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 했거든요.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시간을 한 30년만 돌려보자. 그러면 1985년이야. 로널드 레이건이 막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야. 새로운 한국 자동차 회사가 주지아로 디자인의 해치백을 아주 낮은 가격 4,995달러에 팔기 시작했어. 우리 돈 한 500만원 좀 넘는 정도였겠죠.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몰랐어. 현디, 하이온데이, 휴다이 이렇게 막 지금 썼습니다. 진짜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차를 만들던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엄청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거, 심지어 3 시리즈하고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럭셔리 브랜드를 넘을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차를 카 오브 더 이어를 뽑았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맞지?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도요타, 닛산, 혼다, GM 다 실패한 거, 3 시리즈의 경쟁자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 실패했는데 제네시스가 이걸 성공시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G70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물론 아니야. 그런 차는 없어 라고 얘기하네요. G70은 굉장히 독특한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6개의 그 항목을 나누어 봤을 때 그 6개의 항목에서 모두 다 최고 수준이어서, 그래서 카 오브 더 이어를 봤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완벽한 차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칭찬이 말이 되는 거야 이거? G70은 스무드하고 조용하고 빠르고 업스케일 크고 님블하고 굿 루킹하고 그레이트 밸류하고 진짜 정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G70의 옵션으로 붙는 3.3L 트윈 터보 V6 엔진은 거의 괴물 같다고 해요. 거의 짐승이라고 하네요. 짐승. 이 엔진을 아주 경배한대요. 숭배한대요. 정말 진짜 이거 말이 돼? 나 진짜. 뒷바퀴 후륜구동 자동차는 60마일을 4.7초 만에 끊고, 그리고 사륜구동 자동차는 4.8초 만에, 조금 더 무거워서 4.8초 만에 끊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쿼터마일도 13.2초 만에 끊는다면서 아주 엄청 칭찬을 합니다. 이건 BMW 340i보다 더 빠른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메르세데스 AMG C43보다 약간 느린 정도. 그리고 제규어 XE의 코앞에 있다고 얘기하네요.
보이지 않는 비밀의 어떤 소스가 있어서, 그래서 그 다른 차들하고 구별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스펙만으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지난해에도 알파로메오 줄리아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었고, 이 차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의 차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 단점이 드디어 나오네. 2.0L는 조금 뭐 부족한 것 같아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레인키핑 어시스트가 약간 좀 이상해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NVH가 캐빈으로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엔진의 소리가 조금 더 가다듬어져야 된다. 포르쉐 노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엔진이 막 뭐 이런 소리를 내는 거, 그런 게 이제 음악의 노트처럼 표현돼서 그게 이제 엔진의 음색 같은 거를 조금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어떻게 더 아래 등급인 현대 기아차하고 같을 수가 있냐고 정말 쇼킹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랬다고 해요. 한 등급 아래 차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인포테인먼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G70까지는 똑같고 요번에 G90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 2019년 안에는 분명히 그 제네시스 인터페이스로 바뀔 걸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 꼽은 게 뒷좌석에 앉았을 때 발이 들어갈 공간이 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가족이 차 한 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집차,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한 가정에 차가 한 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식구 수대로 있어요. 차를 뭐 신발처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뒷좌석의 필요성이 조금 낮고요. 뒷좌석에 앉더라도 정말 어린 뭐 아이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뒷좌석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지만 미국은 뭐 아직 고령화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평균 연령이 어린 편이고, 스포츠 세단, 스포츠카를 좋아합니다. 우리보다 스포츠카의 매출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시장이에요. 비중도 높은. 그래서 이 G70은 미국 시장에 거의 타겟화 되어 있는 자동차고, 모터 트렌드가 뭐 우리나라 자동차를 뭐 올해의 차로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북미 올해의 차도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좋은가? 네, 오늘은 간만에 제네시스 G70을 타고 출근하는 날입니다. 역시 제가 너무 전기차만 탔던가요? 너무 전기차만 타서 지금 이 가솔린 엔진이 주는 그 매력에 대해서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가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스포츠카와 세단의 그 중간 지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변속기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코너가 막 반가워. 코너, 우와, 사륜구동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뒤를 약간씩 미끄러뜨려줘요. 지금 이건 2019년형 제네시스 G70이잖아요. 2019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뒤쪽에 메커니컬 LSD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뒤쪽에 LSD가 장착되어 있으면 차가 드리프트가 저절로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뒤쪽에 LSD가 장착되어 있다고 해서 드리프트가 되는 게 아니라 앞바퀴와 뒷바퀴의 토크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드리프트가 됩니다. 사륜구동이라면 드리프트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게 뒷바퀴 좌우에 LSD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뒷바퀴로 힘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바퀴는 가만히 있고 뒷바퀴가 미끄러져야 차가 앞바퀴를 중심으로 뒤로 돌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게 돼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죠. 보통은 사륜구동 안정감을 더 주기 위해서 뒷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힘을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힘을 앞으로 보내니까 뒷바퀴는 힘이 없어지고 그만큼 드리프트가 일어나려다가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3D 계기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지금 불빛이 깜빡거리는 걸로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제 눈에는 불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카메라에만 찍히는 불빛이에요. 제 얼굴에다가 불을 쏴서, 이 불빛을 쏴서 제 눈이 어딜 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눈의 위치를 판단해서 이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 3D가 되도록 하는 건데요. 가까이 있다가 멀리 있다가 하면 이제 약간 그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 좀 보여요. 뭐 일단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 3D 자체 말고 그 디자인 자체를 좀 더 예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으로 자동차 업계 처음으로 채택한 거고 이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는 게 아주 묘한 느낌이고, 영상으로 담을 수 없다는 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느냐? 단점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가 너무 가벼워요. 키 안에 분명히 무게추 같은 게 들어있을 텐데 무게가 좀 잘못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무게의 키인데, 물론 뭐 키가 무거워서 좋을 건 없죠. 하지만 어떤 물건이든 지나치게 가벼우면 그 물건의 무게감, 어떤 기분, 그 가치, 이런 게 좀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의 이 버튼이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크루즈 컨트롤, 하나는 리미트 버튼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크루즈였던 것이 한 번 더 누르면 리미트가 됩니다. 출발하자마자부터 크루즈를 일단 사용하고, 막히는 순간에도 사용하고, 고속도로를 갈 때, 뭐 올림픽대로를 갈 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사용하는 버튼인데, 그게 잘못해서 크루즈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리미트 버튼이 되기 때문에 앞차하고 거리를 얘가 알아서 줄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줄이지 않고 그냥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버튼에 세팅을 해 놓으면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심지어 이 리미트의 이 부분이 핸들에 살짝 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버튼을 겸하는 게 맞는가, 크루즈와 리미트를 겸하는 게 맞는가는 좀 의문이고요. 리미트 기능이 누구한테 필요한가도 사실 의문입니다. 요건 조속히 개선해야, 안전 문제도 좀 있으니까 조속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핸들 열선이 지금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핸들 열선이 두 단계로 해도 뭐 그렇게 되게 따뜻한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핸들 열선 이럴 거면 뭐하러 두 단계로 했을까? 한 단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에 이 숲 모드가 있어요. 공기청정 모드라고 해서 이 숲 모드를 켜게 되면 이 내기순환으로 돌아갑니다. 내기순환으로 돌아가고, 약간 이 순환되는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에어컨을 동작시키죠.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공기청정이 실제로 공기청정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세먼지는 줄어듭니다. 안에 필터가 있고 그 필터로 이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필터링을 하니까 미세먼지는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산화탄소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졸음운전을 할 때 이걸 켜는 순간 정말 졸리게 될 거예요. 차에 성인 남자 3명이 타고 있다면 한 10분이면 이산화탄소가 정말 3,000이 넘어가는, 뭐 20분이면 5,000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산화탄소 증가를 보여줍니다. 현대차가 요즘 공기청정 모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호도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살짝 듭니다. 그리고 모터 트렌드에서도 이 내비게이션이 현대차의 다른 차하고 공용으로 사용된다는 거, 요거에 거의 아연실색했다는 식의 표현을 썼는데, 근데 좀 맞진 않죠. 사실 그렇게까지 오버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어떻게 현대차의 다른 거하고 제네시스하고 같은 걸 사용하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라이팅 시스템도 조금 너무 현대 느낌이 납니다. 곳곳에 파란색이 있고 약간 파란색 계통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는 현대차가 아니잖아요. 제네시스의 어떤 색깔로 인테리어를 꾸미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네시스 G70은 자동차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훌륭한 그런 자동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잘 만들어졌고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올해차도 수상할 수가 있었고, 현대차의 발전된 기술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